네, 안녕하세요. 타스파입니다. 오늘은 카니발 KA4에서 추가되는 사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7인승, 9인승, 11인승 중 과연 어떤 차를 사는 것이 현명하게 사는 것일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 3세대 페이스리프트 카니발에 비해서 추가되는 사양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에는 LED 방향 지시등이 추가되고요. 뒷부분에는 히든 타입 와이퍼가 추가됩니다. 히든 타입 와이퍼라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닫기는 면적이 좀 작아져서 시야 확보를 할 때 뒷유리를 보기에 다소 불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후면이 깔끔해 보인다는 점에서 히든 타입 와이퍼를 많이 선호하고 계신 것 같고, 유명 브랜드들 롤스로이스 컬리넌이라든가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이런 차들도 전부 히든 타입 와이퍼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히든 타입 와이퍼가 개선된 사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외관상에서 등화류 구성 자체가 변한 부분이라든지 뭔가 추가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와 보면 안전장치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LFA 그리고 L카스가 추가되었는데요. LFA는 차선의 중앙을 따라가는 기능이고, L카스는 차선이 이탈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안전장치가 들어가려면 MDPS 모듈이 적용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유압식이었던 핸들을 MDPS로 바꾸었는데, 이 MDPS가 칼럼 타입 MDPS, 그러니까 CMDPS가 적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3세대 페이스리프트 카니발 수출형에는 RMDPS를 적용해주고 국내에는 유압식을 적용해줘서 많이 논란이 되었죠. 이번에도 국내형에는 CMDPS, 수출형에는 RMDPS를 적용해주면 논란이 조금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LFA와 L카스, MDPS 같은 게 적용되다 보니까 HDA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HDA가 작동이 되면 고속도로에서 커브가 나오기 전에 속도를 줄여주는 기능이 작동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원격 주차도 적용이 된다는 말이 있고 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은 카니발 풀체인지 카페에서 공개된 실내 사진을 보면 슬라이딩 도어 버튼만 있을 뿐 원격 주차 버튼은 없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미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는 센서가 있는데 실내에 버튼이 하나도 없기 때문인데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소나타, K5, 그랜저에는 자동 주차를 위한 버튼이 마련되어 있는 모습이고, 소렌토에는 없어서 아마 카니발도 소렌토처럼 실내 버튼이 없지만 이 자동 주차가 가능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표를 봐야지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UD도 적용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거의 적용되는 것이 확실시된 상황인데요. 테스트카에는 HUD가 달려있었기 때문인데요. 여타 카페에서 미적용 소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미적된 사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빌트인 캠입니다. 빌트인 캠 여러모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옵션이긴 하죠. 음성 녹음도 안 되고 화질도 그렇게 좋지 않아서 빌트인 캠에 대해서 호불호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깔끔하게 녹화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모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잘 선택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무튼 빌트인 캠이 추가됩니다. 실내 LCD 계기판, 기존에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혼합된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LCD 계기판으로 아예 바꾼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기존의 8인치에서 12.3인치로 커진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기본으로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기계식 기어를 버리고 다이얼식 기어를 적용해서 조금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식 기어가 적용되면 운전자가 문을 여는 순간 자동으로 기어가 피해 들어가기 때문에 실수로 뒤에 놓고 내려서 차가 굴러가는 등의 그런 사고를 예방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뒷좌석 부분에도 신경을 꽤 쓴 모습입니다. 에어컨 필터가 후석까지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구조로 적용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에어컨 필터가 2개 들어간다고 하고요. 3열에 USB 포트가 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USB-B 타입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요즘 많이 쓰는 방식은 USB-C 타입을 좀 많이 쓰는데 USB-C 타입이 아닌 점은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BMW 벤츠 같은 차들은 USB-C 타입만 넣으면서 좀 더 적은 공간에 많은 USB 포트를 탑재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현대기아차만 유독 C 타입 USB 포트를 늦게 적용해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C 타입이 많지 않아서 불편하다고 느끼실 분도 계시겠지만 C 타입은 B 타입으로 바꿀 수 있는데 B 타입에서 C 타입으로 바꾸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활용도 면에서는 C 타입을 기본 적용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트백에 USB 포트가 달립니다. 펠리세이드에서 가장 먼저 했던 방식인데 이 구성이 매우 편안해서 펠리세이드뿐만 아니라 소렌토라든지 산타페 이런 차들에 확대 적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인승에서만 추가되는 옵션을 말씀드리자면요, 2열 열선과 통풍 시트가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둘 다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열선도 지원하지 않았고 통풍도 지원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열선과 통풍 모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삭제되는 옵션을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현재까지 삭제가 확정된 옵션은 2단 글로우 박스입니다. 기존 카니발에는 글로우 박스가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어서 뭔가 물티슈 같이 자주 쓰는 물건은 위쪽에 놓고 자주 쓰지 않는 자동차 등록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래쪽 글로우 박스에다 넣어놨는데요, 이제는 위쪽 글로우 박스를 삭제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원가 절감이다 이런 이유는 아니고 요즘 디자인 트렌드에 따른 것입니다. 예전 차들은 대시보드를 높게 해서 차가
감싸는 느낌을 주도록 하는 게 가장 큰 디자인 트렌드였는데, 이제는 대시보드를 낮춰서 전면 시야가 답답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디자인 트렌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시보드를 낮추고 돌출형 내비게이션을 계속 선보이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디자인 트렌드 때문에 2단 글로브 박스가 어쩔 수 없이 삭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억지로 2단 글로브 박스를 설치한다고 했으면 시트로행의 C4 칵투스처럼 조금 다소 독특한 위치에 에어백이 달려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원가도 감안해서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카니발은 도대체 몇 인승을 사야지 현명한 걸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시트 구성 이런 걸 떠나서요, 세금 혜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니발은 7인승 이상부터 다자녀 취득세 85%를 감면해주고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구입했을 시 면세 혜택도 가능합니다. 7인승 이상 차량이거나 2000cc 이하의 차량에게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분들께 혜택을 드리곤 하는데요, 그런 혜택을 이제 카니발은 7인승부터 받을 수 있는 거고요, 9인승부터는 개별 소비세가 면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인승과 9인승 가격 차이가 꽤 큰 것이죠. 그래서 9인승부터는 개별 소비세가 면제되고 6명 이상 탔을 때 버스 전용 차로를 탑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부터 개인 사업자 부가세 10% 환급 적용 대상입니다. 11인승 이상은 12인승 이상 승업자동차로 분류되고요, 1년 세금은 65,000원, 취득세는 5%만 내면 돼서 9인승이나 7인승에 비해서 2% 감면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점도 있죠. 7인승은 개별 소비세 면제가 되지 않고요,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9인승은 사실상 단점이 없다고 보는 게 맞는데요, 굳이 꼽으라면 세금이 11인승보다 비쌉니다. 11인승의 단점은 매우 명확합니다. 차량 연식 8년차까지 1년에 한 번씩 자동차 검사가 필수고요, 110km 속도 제한도 걸리고 승합자동차로 분류되어서 기존에 승용차만 운전하셨던 분들이라면 이전에 보험 가입하셨던 거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초보 운전자로 들어가게 되어서 보험료도 올라가고요, 일종 보통 이상의 면허로만 운전이 가능해서 만약에 운전자, 동승자가 탑승하고 가는 상황인데 운전자만 일종 보통을 가지고 있다면 동승자가 교대에서 운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 가족은 어떤 차량을 골라야 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명에서 4명이 항상 카니발을 타고 움직이고 7명 이하가 가끔 탑승한다면 7인승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4명이 가장 편하게 탈 수 있는 차량입니다. 2열은 릴렉스 컴포트 시트까지 들어가서 뒷좌석에 탄 아이들은 굉장히 편하게 이동할 수 있고요, 가끔씩 3열을 탈 때도 3열도 꽤 넓은 공간을 제공해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불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3열까지 폈을 때도 트렁크 공간이 많이 나오는 차량이라서 이런 부분에서도 만족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요, 또한 시트를 접고 2열 시트를 최대한 앞으로 당겼을 때 가장 큰 적재 공간을 제공해주는 차량이 카니발 7인승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에서 카니발 7인승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만약에 4명 이상의 가족들, 5명의 가족이시거나 6명의 가족이 항상 탑승하시고 가끔 탑승하실 때 9인 이하의 분들이 탑승하신다면 9인승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카니발 7인승의 3열은 어찌되었건 조금 불편합니다. 뭔가 어중간한 시트라고 해야 될까요? 분명히 느낌 자체는 굉장히 편안해 보이는데 막상 앉아보면 그렇게 편안한 시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3열까지 주로 탑승하셔야 된다면 9인승을 훨씬 더 추천드리고요, 만약 6명까지 탑승한다고 한다면 버스 전용 차로까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7인승에 비해서 분명한 혜택이 되겠죠. 그리고 4열 시트를 접어놓게 된다면 그에 따라서 또 짐 공간도 꽤 많이 확보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인승은 인원을 수송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게 가장 적합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유치원차, 셔틀버스 이런 개념이 있겠죠. 110km의 속도 제한 등을 이유로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 대해서는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네, 추가되는 사양도 굉장히 많았고 시트 배열도 상당히 많아서 여러분들이 카니발 계약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상당히 행복한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별개로도 우리 가족한테는 어떤 차량이 가장 적합할지 인승에 대해서도 고민해보는 것이 필수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는 세금 혜택과 그리고 간단한 가족 구성원과 탑승 인승별 몇 인승을 선택하면 좋을지 이런 걸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4인 가족이라도 9인승이 더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11인승을 더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뭐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니발은 추가되는 사양도 굉장히 많은데요, 현재 카니발을 보면 카니발은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닙니다. 시작 가격도 아마 팰리세이드보다 조금 저렴할 것 같고요, 풀옵션으로 가도 팰리세이드보다는 약간 저렴한 가격대에 가격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사전 계약이 7월 28일부터라는 설이 있는데요, 사전 계약하실 때 제 영상도 한번 참고해주시고 사전 계약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샤스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